현재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호기심으로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중에 대다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불만족, 그 중에서도 연봉에 대한 고민이나 갈증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의 썸네일처럼 실수령액으로 1,000만 원이면 세전 연봉이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작지 않은 급여죠. 근데 어느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면 참 좋겠지만 세상에 쉽게 앉아서 펜대 굴리면서 편하게 많이 버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남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도 남을 속여서 돈을 빼온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죠. 우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인드예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만 검색해봐도 식단, 운동 분할법, 루틴 다 나와 있는데 대다수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방법의 부재가 아니라 실행할 원동력인 마인드 부족이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 한 90% 이상 공감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4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4가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왜 많은 직업군 중에서도 영업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왜 영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면 어느 누구나 경제활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4가지 직업군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근로자, 두 번째가 자영업, 세 번째가 사업, 네 번째는 영업. 일반적인 형태에서 보면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직업군에는 속할 거란 얘기죠. 영상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직업군 중에 하나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방향이 갈리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함이고 먹고 사는 기준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필요한 돈도 다 제각각 천차만별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게 있는데 가능하다면 적은 돈보다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것도 본능적인 욕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팩트는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밥 먹고 이것저것 그런 시간들을 다 제외하면 내가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균적으로 9시간 정도를 근무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말했던 4가지 직업군 중에서 이 근로자에 속해 있는 분들은 많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나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 시간을 얼마나 비싼 가격에 교환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스펙, 학력, 자격증 그런 것들을 쌓아서 더 비싼 값에 본인의 시간을 바꾸냐가 관건인데 예를 들면 연봉 4천인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실수령액으로 대략 한 3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기 때문에 300만 원 나누기 30일 해보면 하루 1급이 대략 주말이야 있겠지만 그런 거 다 그냥 깊게 안 들어가고 보면 하루 1급이 10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럼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보통 9시간 정도를 일하니까 하루 1급 10만 원 나누기 9시간을 하게 되면 시급이 얼마죠? 대략 1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연봉 8천인 사람의 실수령액은 대략 6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요. 600만 원이라 잡고 한 달은 30일이기 때문에 하루 1급은 20만 원이죠. 이것 역시 하루 일하는 시간 9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급이 대략 2만 원이 조금 넘게 책정됩니다. 근데 팩트는 연봉 4천에서 연봉 8천으로 2배가 상승을 하는 데는요. 정말 빨라도 10년 이상이 걸리게 되고 대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정년이 보통 55세 정도가 되죠. 이것 또한 명예퇴직을 당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인 거고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재들이 밑에서 계속해서 능력 있는 인재들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모든 건 경쟁이고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이 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2년, 3년을 저축하기도 빠듯한 게 현실인데 이거를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봐야 1억 2천 정도의 원금이 모이는데
물론 대출을 낀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죠. 결국 직업군은 크게 보면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자, 자영업, 사업, 영업 이 네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내가 많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의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영업, 사업, 영업. 보통 우리가 수익률 같은 걸 따질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죠? 내가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난 돈을 보죠. 즉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는데 위에 세 가지 직업군의 형태에서 자영업을 한번 봅시다. 입지, 상권, 트렌드, 아이템 이 네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고 자리를 잡는 데까지의 기회비용 즉 인풋 값이 권리금,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집기비품, 세금, 인건비, 물가 상승 고려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영업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죠? 손익분기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기회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의 경우에 근데 잘 안 됐을 땐 이 투자했던 기회비용들이 다 어떻게 되죠? 다 빚이죠. 뭐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거나 알바생이 그냥 무단으로 안 나온다거나 했을 때 감정노동 또한 무시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부분은 자영업은 회전율의 개념이 있죠. 손님이 미어 터져도 가게 테이블 수와 매장 평수라는 건 정해져 있는 상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손님이 몰리게 되면 다 웨이팅으로 잡히게 되고 내가 주문받고 나갈 수 있는 음식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프랜차이즈화로 넘어가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자영업을 해서 장사가 정말 잘 되고 내 가게가 잘 됐을 때 무조건 이 프랜차이즈화, 즉 2호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현금 흐름이 받쳐주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2호점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 어느 정도 그 손익분기점을 1호점에서 난 수익으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메워주는 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변수가 생기면 리스크가 정말 큰 게임이고요. 사업은 어떨까요? 사업 역시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굴 채용하죠?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좋지만 그만큼 세금 때문에 사업 또한 현금 흐름이 받쳐주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험도 자본도 경쟁력 있는 아이템도 이 모든 삼박자가 맞춰주지 않으면 리스크가 큰 게임이죠, 사실. 하다못해 요식업을 하더라도 내가 홀 서빙부터 해보고 주방에서 음식도 만들어보고 그런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준비 없이 사업을 한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정말 큰 게임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은 어떨까요? 영업도 도전을 했을 때 물론 최악의 경우는 있겠죠. 근데 그 최악의 경우가 뭐죠? 그냥 그만두는 게 전부 아닌가요? 그럼 영업을 할 때 기회비용을 보자면 그 인풋값 뭐가 있을까요? 정장, 노트북, 구두, 필기도구, 서류가방 그리고 고작 해봐야 내가 이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내가 쏟는 많은 그런 시간들 근데 만약에 영업을 해서 잘 안 됐을 경우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인풋 값들 그게 다 빚이냐는 거죠. 이참에 노트북도 샀다고 생각하면 되고 정장도 이참에 한 벌, 두 벌 맞췄다고 생각하면 되고 구두나 필기도구나 뭐 그런 것들 억울한 게 있는데 내가 시간을 쏟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을 쏟는 것 또한 내가 정말 지금 진중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면 지금 했던 이 경험들이 다른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다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고 믿고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맞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빚이 아니고 경험인 거죠. 자산. 기업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지만 그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을 담당하는 건 인사팀, 기획팀, 회계팀도 아니고 영업부서예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한 번인데 한 번 살면서 큰 포부와 욕심이 있고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려면 저는 영업은 살면서 무조건 한 번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배우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배우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건 왜 많은 직업군 중에서 영업이어야 하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왜 많은 영업직군에서도 뭐 제약 영업, IT 영업, 휴대폰 영업, 자동차 영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영업직군에서도 보험업이어야 하는가가 두 번째입니다. 일단 심플하게 보면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또한 보험에 관심이 없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팩트는 뭐냐면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많아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중에 보험이 없는 사람 또한 없다가 팩트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뭐 실비 같은 거 없으신 분 있나요? 본인이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상관없이 다 보험 하나쯤은 들고 있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의무적으로 1년마다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라도 들고 있다거나 뭐 운전자 보험 등등 보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일반 보험회사에서 상품 비교를 해주면서 상품 세일즈를 하는 1차원적인 영업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 즉 고객들한테 보험료는 많이 받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적게 지급해주거나 지급을 안 해주는 게 보험회사의 수익 구조예요. 그 본질적인 구조를 파헤쳐서 일반 보험 설계사분들과는 다른 컨셉으로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영업을 해야 이 업에서 롱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많은 영업직군에서도 왜 보험업이어야 하는가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왜 보험업을 하더라도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GA여야 하는가입니다. 보험은 상품을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사에게 관리받지 못하고 잘 모르면 보험금을 특히 큰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삼성이라는 보험회사도 삼성보험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모든 보험사 브랜드가 그래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흥국화재, KB생명, KB손해보험, DB생명, DB손해보험 다 나뉘게 되죠. 같은 브랜드더라도 왜 보험사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해주는 범위의 보장을 나눠서 세팅을 해둬야 양쪽에서 보험금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에 소속돼 있으면 그 보험에서 상품밖에 못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GA여야 한다가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왜 영업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사업까지 가야 하느냐가 네 번째 제 생각입니다. 요식업계로 보면 대표적으로 유명한 백종원 대표님이 있죠. 그러면 백종원 대표님은 요리사일까요? 아니면 가게 사장님일까요? 아니면 사업가일까요? 누구도 사업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백종원 대표님도 처음에 요식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본인 가게 하나 했을 때가 있으셨을 거고 그 안에서 레시피들도 연구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들을 정형화 레시피로 만들어서 특허 출원까지 하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 레시피들을 시스템화 시켜서 프랜차이즈화까지 했죠. 제가 만약 지금 새마을 식당을 차리고 싶으면 제가 맛을 분석하고 레시피를 만들고 상권 분석을 하고 제가 하나요? 다 본사의 도움을 받죠. 그럼 백종원 대표님이 끓인 김치찌개와 제가 그 레시피를 그대로 전수받아서 똑같이 만든 김치찌개랑 맛이 조금이야 차이 있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겠죠. 왜냐면 그대로 받아 썼으니까. 여기서부터가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을 온전히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내 경험들을 레시피화해서 내 팀원들이 그대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순간부터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성장도 빠르고 많은 돈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의 제 생각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왜 많은 직업군 중에서도 영업직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영업직 안에서도 수많은 영업직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왜 보험업이어야 하는지, 세 번째는 보험업을 하는데 왜 보험회사를 가지 않고 GA를 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왜 영업만 평생 하는 게 아니고 영업에 머물러 있지 않고 왜 결국 사업까지 넘어가야 되는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90% 이상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고 저에게 연락하고 싶다거나 저에게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